안녕하세요. 친절한 그래픽. 자, 바로 쓰는 일러스트레이터 CC. 한번 저랑 같이 이번에는 펜 도구 말고 펜으로 저번에는 펜툴로 뭔가를 막 그렸잖아요. 선 같은 거, 면 같은 거 편집하고. 근데 이번엔 펜툴 말고 다른 걸로 개체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러스트레이터 열어주시고 우리 세문서 그냥 또 A4 용지 열게요. 파일에 뉴를 눌러서 자, 기왕이면 제가 아직까지 익숙한 프린트를 선택을 해주시고 A4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자, 방향은 상관없어요. 가로를 쓰시든 세로를 쓰시든 원하는 대로 설정해 주시고 크리에이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 지난번처럼 펜툴 말고 라인 도구를 한번 써볼 건데요. 자, 면색이랑 선색이 있을 때 아직까지는 선만 작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면색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로 가신 다음에 지금 면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색깔 없음으로 바꿔줄게요. 자, 선색은 아무 색이나 하셔도 별로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도구 상자에서 도구바에서 여기 라인 세그먼트 툴. 세그먼트가 이제 분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라인을 그냥 하나하나씩 그려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이걸 선택한 다음에 자유롭게 아무데나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해주시면은 그냥 선이 그려진 거예요. 또 새로운 선을 그리고 싶으면 또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해주시면은 작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나 이제 더 안 그리고 싶은데 하시면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어요. 컨트롤 키 누른 채로 비나면 클릭하고 컨트롤 키 놓기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펜툴로 그릴 때도 똑같았는데요. 무언가 그릴 때 클릭하고 마우스 놓지 마시고 쉬프트 누르면 수직 또 클릭하고 쉬프트 누르고 아래로 내리거나 위로 올리면은 수직이래. 얘는 수평, 얘는 수직. 제가 헷갈렸어요. 그리고 클릭하고 쉬프트 누르고 대각선으로 움직이면은 45도. 수직, 수평 45도만 그릴 수 있는 게 쉬프트다 라고 배웠죠. 자, 그리고 작업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면은 컨트롤 누른 채로 비나면 클릭. 간단하죠? 아이고. 자, 요 다음 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나는 내가 정확히 30mm짜리를 그리고 싶다. 이런 식으로 크기를 지정해서 그리고 싶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는 이 라인 세그먼트 툴을 클릭을 한 다음에 비나면을 띡하고 한 번만 클릭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도구 상자에서 내가 쓰고 싶은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비나면을 띡하고 한번 클릭하면은 옵션 창이 나와요. 여기에다가 이제 원하는 수치를 입력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자, 만약에 랭스를 길이죠. 30mm로 해주고요. 다음에 앵글을 0도로 하게 되면 왼쪽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3cm짜리 라인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OK 눌러주시면 정확히 30mm의 라인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조금 옵션을 좀 바꿔볼게요. 자,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책이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화면을 좀 확대를 했고요. Alt 누르고 마우스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자, 여기서 스트로크 패널을 한번 열어볼게요. 스트로크 패널 이렇게 열어주시고 자, 혹시 스트로크 패널 없으시면 모든 패널은 윈도우에 가셔서 스트로크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대쉬 우리 이거 화살표로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점선으로 만들어볼게요. 대쉬를 클릭을 해요. 그리고 대쉬를 클릭해서 대쉬를 몇으로 할까? 7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갭은 떨어지는 거는 3. 나머진 다 0으로 할게요. 그러면은 7mm 갔다가 3mm 떨어지고 7포인트 갔다가 3포인트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화살표가 들어가도록 해볼게요. 오른쪽에 여기서 뭐 7번 뭐 이런 걸 선택을 해볼게요. 근데 화살표가 너무 크다. 그러면은 여기 스케일을 50%로 낮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줄어들죠. 끝났습니다. 자, 작업 다 끝났으면 컨트롤 누른 채로 비나면 이러면은 점선에 화살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선 두께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돼요. 여기 다시 까만 화살표로 다시 선택한 다음에 선 두께를 올리고 싶으면 뭐 이렇게 올려주셔도 됩니다. 저는 선 두께를 2포인트로 좀 늘려줬어요. 잘 안 보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점선 화살표를 만들어 봤고요. 자, 이번에는 다른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 라인 세그먼트 툴을 다시 선택을 해서 자, 이번엔 20mm 길이의 45도 대각선을 만들어 보죠. 비나면 클릭. 랭스를 25로 줄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앵글은 45도를 해주면 되죠. 이렇게 하고 오케이 눌러주면은 이제 아까 전에 했던 옵션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점선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기 대시드 라인을 체크를 해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끝을 둥그렇게 해볼게요. 그럼 캡 모양을 둥글게 하면 되죠.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거 선택한 다음에 화면 확대해 보시면 보이시죠? 이게 캡이 이렇게 일자로 잘린 거랑 이렇게 라운드 캡으로 둥글려진 거랑은 좀 다르죠? 자, 그리고 선 두께 되게 두껍게 해볼게요. 선 두께 여기 웨이트를 올려서 8포인트로 해볼 거고요. 선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그럼 스와치 같은 데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거 확인하고 뭐 아무 빨간색으로 바꿔보죠. 이렇게 빨간색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작업 마무리하고 싶죠? 그러면은 컨트롤 누른 채로 비나면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 옮기고 싶으면 다시 까만 화살표 바꿔가지고요. 요거를 클릭 드래그해서 이런 식으로 옮겨주셔도 됩니다. 자, 이번에는 점선을 그리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땡땡이 이게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뉘앙스가 저기 물방울 무늬 이렇게 통통통통 있는 걸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냥 자유롭게 직선을 그려볼게요. 클릭 드래그. 자, 마지막에 설정했던 게 똑같이 들어가게 되죠. 자, 요거를 이번에는 너무 얇거나 너무 얇으면 잘 안 보이니까 근데 팔은 너무 두꺼워서 한 4 정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이게 동글동글한 물방울 무늬가 되려면 무조건 캡이 동글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라운드 캡. 요거 꼭 선택을 해주시고 자, 그리고 얘는 이제 대시가 관건이에요. 이거 확대 좀 해볼게요. 자, 이게 라운드가 들어가는 게요. 여기 절반이 얘가 4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2.2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대시가 0이어야 돼요. 달려가는 게 0이어야 됩니다. 그럼 대시를 체크를 한 다음에 대시 값을 0으로 해줄게요. 그러면은 0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는 갭이 4랑 똑같으면은 딱딱딱딱 붙어서 들어가는 거고요. 2배로 해주시고 싶으시면 4가 아니라 8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시가 없으니까 반원끼리 붙고요. 대시가 없기 때문에 요 라운드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라운드 하나, 끝쪽에 라운드 이렇게 대시가 0이니까 반원이 딱 붙는 거고 지금 갭이 8이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8인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정확히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인 거예요. 여기가 2, 여기가 4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방울 무늬처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운드 캡만 가지고도 물방울 점선을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직선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엔 곡선을 직접 내가 이렇게 핸들을 만들지 않고도 그냥 곡선을 만들어줄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한 방향으로밖에 좀 못 만들기는 하지만 자, 요 라인 툴을 길게 클릭하면 아크 툴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 아크 툴도 쓰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냥 클릭, 드래그, 요거 옵션 좀 바꿀게요. 옵션 라운드 캡 말고 그냥 버트캡 요걸로 바꾸고요. 대시드 꺼주고요. 그 다음에 선 두께는 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2포인트 정도로 할게요. 색깔은 오렌지색으로 했습니다. 자, 클릭 드래그 하면은 만들어지는 대로 그냥 곡선이 클릭 드래그 하는 대로 만들어지는데요. 이게 쉬프트 죄송해요. 쉬프트 키를 누르고 하게 되면요. 딱 정해진 비율로만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작업 마무리하고 싶으면은 컨트롤 누른 채로 비나면. 그러니까 곡률이 위아래가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쉬프트를 누르면. 쉬프트를 안 누르면 클릭 드래그 하는 만큼 길쭉하게 늘어나서 곡률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자, 근데 곡률 조절도 할 수 있어요. 자, 클릭 드래그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키보드 화살표를 위로 올리면 곡률이 꺾어지고요. 키보드 화살표를 낮추면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키보드 화살표 위아래로 이렇게 클릭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클릭, 드래그 하는데 마우스 커서 놓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화살표를
쭉 누르고 계시면 돼요. 왼쪽 오른쪽은 안 되고 위아래로만 됩니다. 그리고 작업 마무리하려면 컨트롤 누른 채로 비나면 클릭하고 컨트롤 놓고.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직선도 내가 정확한 수치를 넣고 싶으면 비나면을 클릭했잖아요. 여기 아크툴 얘도 마찬가지예요. 비나면 띡하고 한번 클릭하면은 이렇게 옵션을 지정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 20, 20을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타입이 오픈이 아니라 클로즈드로 닫아서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축을 X로 놓거나 Y로 놓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슬로프 요게 이제 플러스 방향, 마이너스 방향이 우측 방향, 좌측 방향이 됩니다. 자, 이거 뭐 한 50 정도 넣어보죠. 아이고. 힐 아크, 대충 이거 아실 수 있겠지만, 클로즈드 이렇게 오픈으로 하거나 클로즈드로 하거나, 어쨌거나 면색을 넣을 수 있거든요. 면색을 넣을 건지 체크하는 건데, 체크 안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케이. 그러면은, 부채꼴 모양이 만들어지게 되죠. 아이고, 다시 비나면을 띡하고 클릭해서, 만약에 20에 20 뭐 이렇게 할 때 이게 축을 Y로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들어가는 거고 값이 마이너스 50이면은 이렇게 마이너스면 안쪽으로 패인 거 플러스면 바깥쪽으로 나온 거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다시 오픈으로 하나만 만들어 볼게요. 오픈으로 이렇게 라인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도 여전히 똑같이 이쪽에서 뭔가 왼쪽 오른쪽에 무언가 넣을 수 있는 걸 지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작점과 끝점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역시 너무 과하죠. 그래서 이거를 뭐 30에 30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점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해요. 50%로 해야겠다. 50에 50. 자, 작업 마무리할 땐 컨트롤 누르고 비나면 클릭. 자, 좀 지저분해져가지고 저는 좀 지워볼게요. 자, 이거 삭제 해주고요. 자, 이번에는 나선 도구를 한번 써보죠. 스파이럴. 우리 김연아 선수가 이렇게 제자리에서 회전할 때 스파이럴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거 달팽이 무늬처럼 이렇게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도는 거예요. 로테이트와는 다릅니다. 로테이트는 그냥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돌리는 거고요. 스파이럴은 중심에서 이렇게 나선형으로 도는 거예요. 자, 스파이럴 툴로 클릭 드래그 해주면은 안쪽부터 바깥쪽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만약에 Shift 키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딱 가로 세로 45도씩 딱딱 맞춰서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클릭 드래그 했습니다. 클릭 드래그 하는데 마우스 클릭을 놓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마우스 계속 누르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 화살표를 아래로 내려보세요. 그러면은 세그먼트가 점점 줄어듭니다. 점의 개수가 줄어들죠. 근데 키보드 화살표를 위로 올리면은 이렇게 점점점 세그먼트가 늘어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 저 아직 놓지 않았거든요. 혹시 놓으신 분들은 또 만들어주세요. 마우스 클릭 놓지 마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 누르면요. 이렇게 데케이라는 곡률이 변하게 돼요. 그래서 키보드 화살표는 점개수, 컨트롤 키는 곡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영문 R을 눌러주시게 되면요. 반대 방향, 로테이트,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마우스 클릭을 놓지 않으셔야 돼요. 마우스 클릭을 놓으면 그대로 이제 확정이 되는 거예요. 저 지금 놨습니다. 자, 그리고 눈치채신 분들 있겠지만 아까 전에도 그렇고 라인 툴도 그랬고 아크 툴도 그랬고 지금 이 스파이럴 툴도 똑같아요. 비나면을 클릭해주면은 스파이럴 툴의 옵션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거 반지름 크기, 요거 이제 전반적인 크기를 얘기하고 DK가 이 공류를 얘기해요. 기본 설정은 80%로 돼 있는 게 기본 설정입니다. 그리고 세그먼트는 점의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스타일, 방향을 이제 어느 방향으로 할 건지 요건 만들고 나서 돌려도 되는 거니까 상관은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뭐 아무렇게나 해볼게요. 12에 DK를 70%, 그다음에 세그먼트 수를 7개 이렇게 해주면 오케이 눌러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 기본 설정보다는 조금 점이 좀 적은 상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선 같은 거
지금 당장은 뭐 쓸모가 없어 보일 수 있는데요. 뭐 구름 모양 같은 걸 만든다거나 할 때 좀 써줄 수 있습니다. 요거는 mp4 파일로 제가 동영상으로 따로 제공해 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구름 모양 같은 경우에는 그걸 보고 따라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나선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자, 우리 나선 말고 요 다음 걸로 넘어가 볼게요. 리탱글러 그리드 툴, 사각형 격자 도구입니다. 자, 이 사각 격자 도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클릭 드래그 하면 마치 표처럼 이렇게 들어가는데 사실 표 기능은 아니에요. 표 기능이라 함은 엑셀처럼 이렇게 그 셀마다 다 뭔가 선택이 되고 뭐 그런 작업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얘는 가로 라인 몇 개랑 세로 라인 몇 개랑 사각형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측하시겠지만 쉬프트를 누른 채로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정비율로 들어가게 되겠죠. 정사각형 비율로. 자, 그리고 다른 애들이랑 되게 비슷해요. 클릭 드래그를 하고 마우스 커서 놓지 마세요. 마우스 계속 왼쪽 버튼 계속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키보드 화살표 위로 올리면 그 라인 개수가 늘어나요. 아래로 내리면은 개수가 줄어들고요.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개수가 늘어나요. 가로줄의 개수가 이렇게 된 게 개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하면 세로줄 개수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개수를 본인이 키보드로 설정도 할 수 있어요. 작업하면서. 자, 마우스 커서 놓으면 그때 이제 확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아까 전에도 해봤지만 얘네들 비나면 띡하고 클릭하면은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띡하고 클릭하면은 옵션 창이 나오잖아요. 집어넣고 잠시만요. 집어넣고 자, 비나면 띡하고 클릭을 했습니다. 자, 이러면 옵션 창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가로, 세로의 크기를 정할 수가 있어요. 자, 가로를 40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세로는 20. 저는 지금 예제에 적힌 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줄 몇 개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야. 가로줄 10개. 그 다음에 세로줄은 뭐 35개 이렇게 해보죠. 자, 이렇게 하고 OK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선 두께가 너무 두꺼우니까 좀 줄일게요. 선 두께를 이렇게 1포인트로 줄였습니다. 수치를 잘못 지정했네요. 다시 해볼게요. 삭제. 자, 40에 20에 10에 35가 아니라 10에 15였네요. 그리고 선 두께를 줄였습니다. 자, 이러면은 얘는 40에 20짜리 사각형 박스를 하나 만들고 안에 라인 10개, 가로줄 10개, 세로줄 15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냥 그룹이 지어져 있는 거예요. 자, 요거. 그러면은 나는 여기가 이렇게 사각형 격자가 정사각형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는지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사각형 격자 툴 선택해 주시고 비나면 띡하고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비율에 맞춰서 이 라인 비율도 넣어주면 돼요. 자, 이를테면은 가로를 60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로를 20으로 한번 해볼게요. 이러면 총 3배 차이가 나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그러면은 가로가 10줄이었다. 그러면은 세로는 3배 차이 나야 되니까 3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OK를 누르면은 그럼 정사각형 비율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40에 20으로 정사각형 비율을 하고 싶었다. 그러면 40에 20이면 10에 20 40에 20, 10에 20 이렇게 하고 OK를 누르면은 얘도 정사각형 비율이 되죠. 이거 궁금하신 분들 있을 텐데요. 이거 50 이렇게 한번 지정해보죠. 뭔지 대충 아실 거예요. 대충 감이 오시죠? 이렇게 절반 비율로 누적돼서 줄어드는 라인을 만들어주는 거죠. 격자를. 사실 이런 정도는 잘 쓰지를 않아가지고 우리가 이걸 쓸 때 보통은 양쪽의 비율을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0%로 해주시면 돼요. 자, 보통 이렇게 0%로 쓰고요. 줄게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 폴라 그리드 툴이라는 애가 있어요. 요거를 한번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얘는 이제 클릭 드래그를 하면요. 말 그대로 폴라는 이제 원형 중심에서 방사형으로 퍼지는 걸 얘기하고요. 그리드는 격자죠. 그래서 원형 격자 도구예요. 자, 얘를 선택하고 클릭 드래그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쉬프트를 눌러야지 정비율로 정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얘도 똑같아요. 네, 다 똑같습니다. 쓰는 방법 굉장히 비슷해요. 자, 클릭 드래그를 하는데 이 와중에요. 마우스 커서를 놓지 않아요. 이 상태에서 키보드를 위로 올리면은 원의 개수가 늘어나고요. 내리면은 원의 개수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키보드 화살표 오른쪽을 누르면은 직선의 개수가 늘어나고, 왼쪽 화살표를 누르면은 직선의 개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V를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럼 비율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B를 눌러주게 되면은 직선 라인의 거리랑 비율을 조절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마우스 클릭을 놓지 않은 상태에서 해주셔야 돼요. 자, X는 저 원의 비율이고요. C는 이거 보이시죠? 안쪽이 촘촘해지고 바깥쪽이 촘촘해지고, 그 다음에 V로 조절을 할 수 있고요. B가 지금 바깥쪽으로 넘어가지를 않는데 요거 이제 개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최소 개수가 넘어가가지고, 자, 비나면을 띡하고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로 세로 동일하게 하실 거면은 30에 30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만약에 얘가 4다 라고 하는데 인아웃을 0%로 해야지 비율이 똑같이 들어가는 거죠. 이거 뭐 5개 해볼게요. 5개 또 0%. 아까 전에 B를 해도 계속 변하지 않던 이유가 최끝까지, 최대로 끝까지 가 있어서 그래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OK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제 그 원은 4줄, 그 다음에 직선은 5줄, 그리고 다 비율 맞춰줘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죠. 똑같은 조건이어도 만약에 여기에 뭐 20%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은 여기 비율 조금 누적으로 달라진 거 보이시죠? 여기에 만약에 얘가 10개의 20%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는 솔직히 잘 쓰지 않아요. 이제 거의 0%를 많이 쓰는데 이거는 뭐 양궁의 그 관역 같은 모양을 쓸 때도 쓸 수 있을 거고, 뭐 총 같은 거, 총구 겨누는 그런 거 모양에서도 쓸 수 있을 거고, 뭐 응용하자고 하면 뭐 이것저것 있겠죠. 사실 저는 많이 쓰지 않는 툴이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은 선으로 하는 작업들 펜툴로도 해봤고, 펜툴도 써봤고요. 그리고 여기 라인 세그먼트부터 아크, 뭐 폴라 그리드 요렇게까지 다양하게 써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라인을 하나 그려놓고 다른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자료를 열 거거든요. 그래서 파일에 오픈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아이고, 죄송해요. 자, 파트 1번에 챕터 3번에 자, 다시 열어볼게요. 파일에 오픈 눌러서요. 파트 1번에 챕터 3번에 2번이에요. 들어가시면 02폭 도구라고 있습니다.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자, 폰트가 제대로 안 들어갔는데 그냥 무시하고 한번 해볼게요. 자, 도구 상자의 폭도구를 자유롭게 한번 사용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자, 얘는 지금 선 두께가 1포인트로 실선으로 폭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실선이에요. 그러면은 요 패스 가운데로 선 두께가 0.5, 0.5로 나눠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거든요. 자,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여기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위스 툴이라고 있죠. 한글판이면 폭 도구라고 돼 있을 거예요. 자, 얘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아무 데서나 이렇게 돌아다녀 보시면 원이 막 이렇게 딸려 다녀요. 그쵸? 자, 여기 아무 데서나 클릭 드래그를 해주면은 폭이 늘어나요. 그 부분만. 근데 이제 거기만 딱 늘어나는 게 아니라 주변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거 가다가 이쪽에서 더 크게 여기서 한번 더 클릭 드래그를 하면 중간에 더 커지기도 하고 또 클릭 드래그해서 좁혀주면 더 작아지기도 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끝점을 뾰족하게 하고 싶다. 그럼 여기 확대해서 여기서 이렇게 줄여버리면 되죠. 여기서 줄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만나도록 해주면 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 이쪽을 모이고 싶다 그러면은 이쪽에서 여기서 클릭 드래그 이렇게 하면 넓혀지는 거고 여기서 모이게 앵커에 딱 모이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까만 화살표 클릭하고 비나면 클릭하면은 끝점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미 다 이렇게 폭도구로 조절을 해놨잖아요. 다시 선택을 해볼게요. 다시 선택하고 이 폭도구를 다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돌아다니다 보면 내가 폭도구로 조절을 한 애들이 이렇게 원들이 보여요. 여기 보이죠? 여기서 이걸 한쪽만 조절하고 싶으시면요. Alt키를 누르고 하면 이렇게 한쪽만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여기를 더블 클릭하면요. 자, 더블 클릭을 하면 지금 짧은 쪽과 긴 쪽의 위스가 보이죠. 그리고 토탈 위스도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한쪽을 내가 직접 수치를 더블 클릭을 해서 입력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딜리트를 눌러서 삭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는 기능이죠. 그래서 선 두께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선 어디 중간중간마다 넓게 좁게 어디는 또 양쪽을 다르게 아니면 내가 진짜 입력한 수치 딱 그만큼만 두께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해서 폭 도구로 조절을 할 수가 있다는 거. 재미있는 기능이에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걸 막 작업을 하고 나면은 여기에 커스텀이기 때문에요. 여기에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만들어줘요. 그 폭 모양을. 자, 근데 사람들이 많이 쓰는 폭 모양이 있어요. 자, 지금 편의상 선을 15포인트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요거 선택을 해보시면 여기에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 두께 모양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니폼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잖아요. 유니폼이 아니라 이렇게 양끝이 뾰족하게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거 선택해 볼게요. 여기에다가는 여기 있는 거 두 번째는 미리 만들어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폭도구로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들어가게 해줄 수 있어요. 세 번째 거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네 번째 거 한번 기왕에 한 김에 다 해보죠. 얘는 시작점이 넓고 끝점은 뾰족한 거. 네 번째 것도 꽤 많이 씁니다. 보통 첫 번째 거, 네 번째 거 굉장히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거 여기.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거 여기 이렇게. 얘는 이제 한쪽으로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요 여섯 번째 거는 좀 재미있는 기능이 있어서요. 스트로크 패널에서 한번 볼게요. 이 여섯 번째 거를 선택을 해주시고 스트로크 패널 열어보시면 혹시 스트로크 패널 없다 그러면 모든 패널은 윈도우 가서 스트로크 열어주시면 되고 얘는요 이렇게 위아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선택하고 왼쪽 오른쪽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얘는 이제 요건 비활성화되어 있고 얘만 이렇게 위아래를 바꿀 수 있는 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밌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폭 도구로 아직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선일 뿐인데요. 선 두께를 다 변형을 줘가지고 모양을 재밌게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오로지 선만 가지고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마 실습이라는 요거 파일을 오픈으로 열어보시면은 요렇게 클로즈. 자, 지금 이거 문서를 열었을 때 이제 문자가 없어서 이렇게 경고창이 뜨면 그냥 오케이 눌러주시면 돼요. 요 폰트가 없어서 그런 거니까요. 자, 요렇게 그냥 그 라인일 뿐인데 폭 도구만 활용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두께만 변화해서 마치 해마 같죠? 요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제공되는 동영상을 보시면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번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